예, 반갑습니다. 황진수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창의 경영에 대해서 매듭을 못 지었는데요. 지난 시간에 창의 경영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유학적 그 가치상에서 우리가 첫 번째 창조적 파괴, 두 번째 변화, 세 번째 핵심 역량 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창의 경영상에서 수용성이 있어야 되겠죠. 수용성은 말 그대로 머리가 스펀지처럼 말랑말랑말랑 해야지 새로운 아이디어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머리가 딱딱하게 굳어 있으면 새로운 아이디어라도 우리가 수용하기가 어렵게 되겠죠. 그래서 수용성에 대해서 논어에 어떻게 표시되어 있는지 또는 내용이 들어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8편에 보면은 공자가 자신을 얘기하게 즉 이어시라. 나는 다르다. 이어시. 시라는 것은 여기는 말 그대로 다른 그 은자들의 숨어 사는 은자들의 태도를 얘기합니다. 그 은자들과는 나는 다르다. 아까도 얘기했죠. 안 되는 줄 알면서 하는 사람. 은자들은 안 되는 줄 알기 때문에 숨은 사람 이렇게 되는 거죠. 나는 그 사람들하고 이엇이 다르다. 무불가. 가라는 것은 이렇게 해야만 한다. 이렇게 하면 된다고 고집하는 거. 이렇게 되어야만 한다고 고집하는 것도 없고, 무불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불가하다고 고집하는 것도 없다. 이 얘기는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융통성이 있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그 맹자는 공손추 상편 2장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공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가이사즉사. 가이라는 것은 뭐뭐 할 수 있다. can do 이런 얘기죠. 가이사라는 것은 벼슬에 나간다죠. 가이사즉 벼슬에 나갈 수 있으면 벼슬에 나가고, 가이지 그만둬야 된다 그러면 그만두고 이런 얘기죠. 가이구 오래 있어야 된다 그러면 오래 머물고, 가이속 빨리 그만둬야 된다 그러면 빨리 그만두는 사람이 바로 공자야라. 공자다. 바로 그런 사람이 공자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수용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미래경영의 리더들은 바로 이러한 창의적 아이디어를 수용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시중이라고 얘기합니다만 그 당시에 가장 최적의 방안을 찾아나가는 그러한 수용성. 그 다음에 공자는 네 가지를 끊는다고 얘기했어요. 절이라는 것은 끊을 네 가지를 끊었다. 네 가지를 안 한다는 얘기죠. 뭘 안 하느냐? 무의, 무필, 무고, 무아. 의필고아를 안 한다. 무의라는 것은 내 자의로 단정하는 것을 하지 않는다. 다른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물어서 결정한다. 무필, 반드시 이렇게 돼야 돼. 반드시 필 이렇게 돼야 돼 하는 것도 하지 않는다. 무고, 내 것만이 옳다고 고집하지 않는다. 고라는 것은 아주 고루한 거, 고집하지 않는다. 무아, 그 다음에 내가 아니면 안 돼. 요새 그런 사람들 많죠. 내가 아니면 안 돼. 나만이 이걸 할 수 있어. 이런 생각 때문에 굉장히 아집에 잡혀서 많은 사람들의 관계를 망치는 그러한 리더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버린다 이런 얘기. 그래서 무의 이거 말무자예요. 말무자 하지 않는다예요. 무의, 무필, 무고, 무아 이 네 가지를 하지 않는다. 이 헌문 23편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창의 경영에 대한 내용도 우리가 논어 구절상에서 찾아보면 이와 같이 창조적 파괴도 나오고 변화도 나오고 핵심 역량도 나오고 이렇게 수용성이 있어야 된다는 내용도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유학적 가치가 미래 경영의
보고와 핵심 가치와 연결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오늘은 그러면 이제는 네 번째 주제인 핵심 가치인 인재 경영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자, 지속 가능 경영을 위해서는 뭐를 우리가 확보해야 될까요? 일단 실력을 확보해야 되겠죠. 핵심 역량을 키워야 되겠죠. 근데 핵심 역량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경쟁하는 데 있어 가지고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바로 실력이죠. 실력. 핵심 역량이라는 것은 경쟁에 있어 가지고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그 실력을 키워야 돼. 그래야지 내 조직, 내 기업, 내 국가가 존속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경쟁 우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외부적 요인과 내부적 요인이 있을 수 있죠. 외부적 요인이다 그러면 원래 내가 가진 실력은 아닌데 외부 환경이 변해져 가지고 내 실력이 마치 굉장히 상승된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거죠. 예를 들면 요번에 우리가 팬데믹을 거치면서 그 코로나를 거치면서 언택트 접촉, 비접촉 사업 같은 것들이 굉장히 활성화됐는데 그런 것들은 내 실력 때문에 된 건 아니고 기존에 있었지만 외부적 요인 때문에 바로 그런 경쟁력이 올라가는 그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내부적 요인은 뭘까요? 바로 경영 활동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 남과 차별화한 부가가치를 창출한 그러한 요인이 바로 내부적 요인입니다. 따라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려고 그러면 일단 핵심 역량이 있어야 되고 이러한 핵심 역량은 어디서 나올까요? 기술이나 바로 인력에서 나오죠. 바로 인적 자본, 인재를 어떻게 획득하고 활용하고 육성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인재 경영의 핵심 가치는 미래 경영에 있어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핵심 가치가 되는 것이죠. 마이클 포터 교수, 하버드 경영대학원 마이클 포터 교수는 경쟁 우위 확보 전략으로 5 force 모델, 5가지 force 요인 모델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게 new entrant, 새로운 진입자, 어떤 시장에 있을 때 새로운 진입자는 분명히 경쟁에 영향을 미치죠. 그다음에 이거는 파워 오브 서플라이어, 그러니까 공급자의 힘, 그다음에 수요자의 바이어의 힘, 그죠? 그다음에 어떤 내 상품의 대체제가 있느냐 없느냐의 유무, 그다음에 기존의 시장의 경쟁 정도, 이러한 5가지 요인들이 바로 경쟁 우위 확보 전략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모델로. 한번 볼까요? 새로운 경쟁자가 나타나면 어떡할까요? 이 대응을 위해서는 당연히 비용이 발생하겠죠. 비용이 발생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이윤은 감소하겠죠. 그죠? 만약에 대체 상품이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요? 대체 상품이 나타나면 가격을 내리거나 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면 더 홍보를 많이 해서 비용이 많이 들거나, 그죠? 그러니까 내 이익은 줄어드는 거죠. 구매자의 교섭력이 올라가면 어떨까요? 구매자의 교섭, 바이어의 힘이 세지면 바이어가 야, 저기 가격 좀 내려줘. 안 그러면 다른 제품 살 거야? 아니면 니네들 회사하고 거래 안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은 가격이 낮아져서 수익률에 영향을 받을 수 있죠. 공급자의 교섭력이 높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공급자, 나한테 주는 원료나 아니면 부품을 공급해 주는 공급자의 힘이 세지면 이제는 내가 부품이나 재료의 가격을 컨트롤하기가 어렵죠. 공급자가 가격을 조정하면 그만큼 원가가 올라가게 되지. 그러면 수익률이 떨어지죠. 이렇게 되죠. 그다음에 기존 업체의 저항이 기존의 시장에서 경쟁하는 정도가 굉장히 세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런 경우 많이 경험했죠. 그죠? 우리가 통신 시장에 있어서 이동통신 사업자들 지금은 좀 이제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들었습니다만은 초기에 서로 가입자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냥 온갖 마케팅 수법과 서브시디를 동원해 가지고
고객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냥 흙탕질 싸움을 했던 것을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경험을 했을 겁니다. 기존 업체 간의 경쟁이 심해지면 마케팅 비용이나 연구개발 비용이 올라감으로 해서 이윤이 떨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5가지 요소들에 의해 가지고 이 내가 어떻게 경쟁 우위를 확보할 것인가 하는 전략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 그 상품별로 제품별로 분석 내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분석을 정확하게 해서 최적의 경쟁 우위 전략을 찾아내야 된다 하는 것이 마이클 포터 교수의 5포스 모델입니다. 이 양반이 포터 교수의 경쟁 우위 전략 3가지를 얘기한다 그러면 먼저 크게 비용 우위, 그다음에 차별화, 그다음에 집중 전략, 이렇게 3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비용 우위 전략이다 그러면 바로 원가 절감이라든지 기존 품질이나 내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희생 없이 내가 확보하는 원료를 대량으로 싸게 구매한다거나 또는 아니면 유통망을 잘 구비해서 원가를 줄인다거나 이러한 낮은 비용으로 기존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바로 비용 우위 전략입니다. 아마존이 바로 이러한 비용 우위 전략에 기대 가지고 성공을 했었죠. 그 양반들은 말 그대로 대량으로 구매함으로 해가지고 다른 경쟁 업체들에 비해서 원가를 낮춘 그러한 전략이었죠. 그다음 차별화 전략은 뭡니까? 특히 잭 웰치, GE의 회장인 잭 웰치가 차별화 전략을 강조를 했습니다만은 차별화라는 것은 differentiation. 너와 나는 달라. 이 제품과 저 제품은 달라. 이런 얘기죠. 우리 제품 써봐. 기존 거하고는 잽이 안 될 거야. 뭐 이런 말이죠. 쉽게 얘기하면 차별화는 사람이나 사업이나 모두 잘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차별화라는 것은 결국 제품이나 서비스의 품질 디자인, 품질이라든가 디자인이라든가 고객 만족도를 끌어올림으로 해가지고 가격을 경쟁하는 데 있어서 낮추지 않더라도 고객들이 와우, 저 제품 이렇게 해서 돈을 많이 주고라도 사는 그런 전략이죠. 애플, 특히 애플은 굉장히 비싸게 팝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애플 매니아들은 애플 제품을 삽니다. 그죠? 이러한 기업들이 이제 혁신 기업들이 채택한 전략이 차별화 전략이고요. 그다음에 집중 전략이다 그러면 말 그대로 시장을 잘 쪼개서 분석을 해서 우리 제품이 어느 시장에 적합한지 그거를 잘 규정을 하고 그 시장에 포화를 붙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특히 우리 건강식품 같은 거 이거는 자 40대, 50대, 60대, 70대 이 나이별로 또 노령 인구 구분들을 잘 정리를 해서 목표 시장을 만들어서 그 시장을 집중 공략하는 방법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경쟁사 대비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전략이 바로 경쟁 우위 전략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쟁 우위 전략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합니까? 물론 많은 요소들이 필요하지만 인재가 아직 굉장히 기본적인 필요 요소죠. 왜냐하면 모든 기업 활동은 결국 인재들에 의해서 수행되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래서 각 기업들은 인재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혈안입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직급과 상관없이 핵심 인재로 내부에서 선정된 임직원 600명에게 1,500억 상당의 스탁 옵션을 줘서 회사에 잔류하도록 인센티브를 주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인센티브도 있지만 새로운 인재들 확보하기 위한 변화에 따른 인재 확보를 위한 인공지능, 빅데이터, 로봇 분야 역량 강화를 위해 가지고 국내의 핵심 인재를 대거 영입하는 그러한 전략들, 그죠?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최고 경영자가 2016년부터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LG 테크노 컨퍼런스라는 것을 개최하면서 직접 인공지능이나 로봇 등 4차 산업 관련해 가지고 인재들, 글로벌 인재들과 직접 미팅을 해서 인재를 획득하는 그런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보면 2017년에 세계 최고 반도체 전문가들을 육성한다는 계획 아래
반도체 맞춤형 교육과정인 SKHU 해서 SK 하이닉스 유니버시티라고 해서 사내 내부 대학을 수립을 했어요. 그래서 신입사원으로 하면 언제든지 1학년부터 등록을 해서 그 과정을 이수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과정을 이수를 하면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인재들을 육성하는 그러한 과정을 개설을 한 거죠. 구글 같은 경우에는 또한 직원들의 편익을 위해서 마운틴 뷰라고 본사에 있는데 캘리포니아에 30곳이 넘는 곳의 식당을 운영하면서 200가지가 넘는 메뉴를 삼시세끼 무료로 제공해 주는 등 인재들을 확보하고 육성하고 활용하는데 굉장히 중점을 두고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논어석에서는 우리가 인재 경영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그걸 한번 찾아볼까요? 특히 인재 등용과 인재를 중시하는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중궁이라는 사람은 여몽이라고 그러는데 중궁은 공자의 제자입니다. 그죠? 중궁위 개시제. 중궁이 개시라는 것은 노나라의 실질적 그 권력을 가진 대부죠. 중궁이 개시 가문의 재상이 된다. 가문의 재상, 즉 가문의 인력을 관리하는 그러한 관리자가 되었을 때 정치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자활 공자가 대답하기를 선유사 사소가 거현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맨 먼저 유사라는 것은 전문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문가, 실무자, 전문가. 먼저 네가 다 하려고 그러지 말고 유사, 전문가들한테 물어보고 이런 얘기죠. 유사를 우대하고 선유사. 그러니까 유사를 전문가들을 먼저 물어보고 우대해주고 이런 얘기죠. 사라는 것은 사면한다는 얘기죠. 사면. 소과 조그만 과실, 조그만 과오는 없었던 걸로 하고 이런 얘기죠. 거라는 것은 들다라는 얘기. 천거하다. 현재 어질고 능력 있는 현재를 천거하라 이런 얘기. 자, 정치를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물었더니 자, 전문가를 우대하고 직원들의 째째한 또는 작은 과오들은 눈 감아주고, 세 번째 아주 어질고 우수한 인재들을 천거해라.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물어요. 중궁이 다시 물어요. 언이라는 것은 어찌 이런 얘기죠. 어찌 압니까? 현재. 어떻게 현재인 줄 알고 어질고 능력 있는 자인 줄 알고 거지 그 사람을 추천합니까? 그랬더니 자활 공자가 얘기하기를 거의 소지. 이라는 것은 너 있잖아 그랬죠. 너 네가 아는 네가 아는 사람을 천거해라 이런 얘기예요. 천거해라. 그러면 이소부지 네가 모르는 사람은 이런 얘기예요. 이소부지 네가 모르는 사람은 인기사저하 사람들이 그를 사저하 그냥 버려두겠느냐? 이런 얘기가 무슨 뜻이지? 네 주위에 있는 사람 중에서 현재를 네가 천거해서 쓰면 네가 모르는 사람들, 저 사람은 현재를 중시하고 인재를 중시하고 그 사람을 활용해서 쓴다라는 소문이 퍼져서 네가 모르는 사람들은 남들이 천거해서 네한테 데리고 올 것이다 이런 얘기야. 네 주위에 네가 아는 현재부터 먼저 써라. 그러면 네가 모르는 현재들도 인재를 중시한다는 소문을 듣고 다
다가올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로편에 보면 바로 이러한 인재 등용과 중시하는 내용이 나와요. 자, 그다음에 자장편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자장왈, 자장도 공자 제자죠. 자장왈, 군자 존현, 존현이라는 것은 존중한다는 얘기죠. 존중, 누구를? 현자를 존중한다. 어진 사람, 현명한 사람, 어진 사람을 군자는 존중하고, 용중, 용이라는 것은 포용한다는 뜻이에요. 용중, 많은 사람을 포용하고, 그런 얘기. 그러니까 존현하고 용중한다. 그러니까 현자를 존중하고 많은 대중을 포용하고, 선이라는 것은 착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무엇을 잘한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잘하는 사람을 기쁘게 여기고, 좋게 여기고, 기쁘게 여기고, 애경이라는 얘기예요. 불쌍히 여긴다. 불능, 잘 못하는 사람을, 능력이 없는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말이 자장편에 나와요. 그래서 현자를 존중하고 무사람들을 포용하고 잘하는 전문가들을 중히 여긴다 이런 얘기죠. 이게 이제 인재 경영이죠. 자, 자활, 지자불혹하고, 자한 28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만은 지자, 현명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은 불혹, 미혹되지 않고, 그죠? 우리가 불혹이라 그러면 40, 우리 인생에서 불혹이다 그러면 40을 얘기합니다만은 불혹하고, 인자는, 어진 사람은 불우, 걱정하지 않고, 인자로운 사람은 걱정하지 않고, 용자, 용감한 사람은 불구, 구자라는 것은 두려워하다. 불구,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자, 어떤 능력을 갖춘 사람을 뽑아야 된다 하면 지인용 이런 말을 하죠. 지혜롭고 인자롭고 용맹한 사람, 용기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인재로 등록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자주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바로 논어에 나오는 얘기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볼까요? 자, 인재를 등용하는 데 있어서 위정 10편에 보면 공자가 시기소위, 그 사람이 소위 왜 그렇게 일을 했는지를 보고, 기소유, 그 사람이 소유, 이제까지 거쳐온 과정, 경과를 자세히 살펴보고, 찰이라는 것은 기소한, 그 사람이 편안하게 느끼는가가 무엇인지를 관찰해봐라. 그러면 인언수재, 아까 어찌라고 얘기했죠. 어떻게 수라는 것은 숨길 수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숨길 수 있겠느냐? 인언수재, 사람이 어떻게 숨길 수 있겠느냐? 자, 그러면 여기서 시관찰이야. 그러니까 시라는 것은 보는 거야. 그 사람이 지금 하는 짓거리를 다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관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이제까지 경력을 자세히 살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찰이라는 것은 거기에 없는 적혀 있지 않는 내용까지도 자세히 추측해서 알아보는 거예요. 비트윈 더 라인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관찰이 바로 인재 등용의 한 가지 방법이라는 얘기죠. 이것은 현재 우리가 이력서도 내고 면접도 보고 하는 내용에 다 포함되는 거죠. 현재도. 그 다음에 제여라는 사람은 공자 제자 중에서 굉장히 말씀꾸러기였습니다만은 공문 10철 중에 들어가요. 10명의 훌륭한 제자들 중에 들어가는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그 당시에는 좀 말씀꾸러기였던 것 같아. 특히 공자한테 왜 3년상을 해야 됩니까? 1년상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공부하다가 꾸벅꾸벅 졸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여가 주 침이야. 낮잠을 자요. 낮잠을 공부하다가. 그러니까 공자가 화가 나가지고 얘기합니다. 후목이라는 것은 썩은 나무예요. 썩은 나무는 불가조야라. 조라는 것은 조각하다. 썩은 나무에는 조각이 안 된다는 얘기죠. 불가조야라. 이건 뭐예요? 분토라는 것은 똥으로 만든 흙이야. 똥으로 만든 흙. 분토지장. 똥으로 만든 흙으로
똥흙으로 만든 장이라는 건 담벽이거든요. 담벽에는 불과 오야라, 오라는 것은 이게 흙손질, 우리가 황토 흙손질 하는 거 있죠. 그 똥흙으로 만든 담장에는 황토 흙손질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예요? 근본이 되먹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가리켜도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얼마나 공자가 화가 났으면 자기 제자가 조는 것을 보고 이렇게 얘기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인재를 등용할 때는 근본을 잘 살펴야 된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